게터터 밀리터리 레이더, 항전장비 속속 완성형, 스텔스급 제외하면 동부가 동급 최강 전투기.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개발 중인 KF-X 한국형 전투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될까? KF-X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지난달 14일 시제기의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하는 행사를 가졌다. 벌크헤드란 동체를 이어주는 격벽을 말한다. 전투기 머리 부분과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의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형 전투기는 벌크헤드를 시작으로 기체 제작 작업이 본격화된다. 오는 9월까지 전투기 형상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상세 설계 검토를 끝내고 2021년 시제 1호기가 출고된다. (2022년) 첫 비행이 예정돼 있다. KF-X는 당초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시작했다.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전자 장비 특성 등으로 구분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하면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K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로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이들 장비에 개량된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KF-X 사업 주관 부서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 따르면 공대지의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AESACTIV 일렉트로니클리 스캔드 어레이 레이더는 지난해 5월 기본 설계 과정을 통과해 현재 상세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오는 5월 상세 설계 과정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제품을 출고할 예정이다. 능동 전자주사 위상 배열로 번역되는 AES 레이더는 기계식보다 훨씬 많은 목표물을 추적한다. 손가락 크기 정도의 모듈 마줄이 1000개 남짓 박혀 있는데 이 모듈이 잠자리의 혼륜처럼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한다. F-22와 F-35에도 미국에서 개발한 AES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우리 공군의 F-15K, KF-16 레이더는 기계식이다. AES의 기술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내 기술로 개발이 가능한지가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2017에서 2018년 두 차례 기술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났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상용 무기와 함정용 무기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을 통해 기술이 축적돼 있다며 한국형 AES 레이더의 성능이 미국 제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 외의 핵심 항전 장비인 적외선 추적 장비 IRST, 인프라레드 서치 앤드 트랙, 전자광학 추적 장비 일렉트로프티컬 타기팅 파드, 통합 전자전 장비 W 스위트, 일렉트라닉 워페어 개발도 속속 완성형으로 가고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이 뿜어내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와 각종 전자전 장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전 장비는 지난해 12월 상세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시제품이 제작되고 있다. 광학 영상과 레이저를 통해 주요간 표적을 탐지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상세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KF-X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도 적용된다.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적이 레이더의 실제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잡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5세대 전투기는 적기 레이더의 작은 새 모양의 형상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공개된 KF-X의 기체 형상을 보면 적 레이더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하면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할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인 블럭 개념 블라크 1위를 적용한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기체 형상이나 항전 장비,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면 동북아에서 스텔스 기종을 제외하면 동급 최강 전투기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KF-X 관련해서 낙관론이 있다. 보잉사도 현재 3차 FX 사업 입찰과 맞물려 FA-18 이후 중소형급 유인 전투기 개발 계획이 없어 KF-X 기종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0년대에 세계 각지에 중소형급 스텔스 기종을 개발 완료하는 기종은 KF-X밖에 없으니 KF-X가 가격을 낮추고 괜찮은 성능만 뽑아줄 수 있다면 세계 중소형급 전투기 틈새 시장을 잘 노릴 수도 있다. 성능으로는 F-35와 경쟁이 안 되지만 F-35를 하이급으로 도입하는 국가라도 KF-X의 가격이 싸면 한국의 경우처럼 사용 중인 노후화된 F-5, 나 미그-21, 미라지 등을 대체하여 로우 기종으로 팔 수 있다. 가난한 제3세계 국가라도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급 4.5세대 전투기를 F-16과 비슷한 가격과 유지비에 살 수 있다면 매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격이 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KF-X 사업의 사업비가 120대 구입에 8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대당 700억 원 약 6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7천만 달러는 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시된 성능과 유사한 경쟁 기종들의 판매가를 비교하면 대충 대당 6천만 달러 선 이하에 판매할 수 있어야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 중에 예상 가격이 오르면 성능의 타협을 봐서라도 가격선을 지키는 게 성공의 필수적이다. 대당 6천만 달러를 넘으면 유사한 베스트셀러 기종들보다 비싸져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패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록히드 마틴은 2017년 들어 1억 달러가 넘던 F-35의 가격을 2019년에는 8,500만 달러로 인하하기로 약속해서 만약 이것이 지켜진다면 그보다 인지도나 성능이 뒤처지는 KF-X는 사실상 6천만 달러 선이 해외 수출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해외에서는 5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가격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F-35의 8,500만 달러는 2019년 예상 가격이고 KF-X는 2025년부터 양산되는 기종으로 F-35도 2025년경이면 화폐가치 변화와 업그레이드에 의해 다시 8,500만 달러보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서 KF-X 가성비 상위 적정 최대 가격은 변수가 크다.
KF-X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술기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것 자체는 KF-X 찬성파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문제다. 따라서 해외 직도입이 공군의 전술기 부족을 충분히 해소해줄 수 있다면 분명 찬성파의 입지는 좁아진다. 하지만 애초에 KF-X 사업 자체가 직도입의 한계를 30년간 체감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비단 전투기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기 도입 사업, 해군의 대잠체계 도입 사업 등등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배정은 갈수록 수입 사업에 대해 냉담해져만 가고 있다. 똑같이 전술기 부족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장기적인 비전이라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밀고 나가는 사업이 바로 KF-X다. 해외 경쟁 기종에 대한 예측은 오히려 KF-X 이상의 장밋빛 환상이라고 할 만하다. 우선 터키의 TF-X의 경우에는 KF-X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무리수에 가깝다. 터키는 최근 BAE 등과 협력하여 F-35와 같이 운용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FA-50 같은 경전투기조차도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터키가 F-35 100대를 도입하면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2023년까지 개발해 양산하겠다는 건 개발 단계와 더군다나 2016년 터키 쿠데타 이후 군부, 교육계를 비롯한 엘리트 인력을 줄줄이 갈아대는 현 상황에서 소유군인 공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강력한 추진 동력과 고도의 민관 협력 및 지속적인 관련 부문 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최첨단 전투기 개발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의 J-31은 동구권 기체인지라 5세대 기종을 구매할 능력을 갖춘 서방 국가들이 구매할 확률은 0%에 가까우며 그 이외 구동구권 국가들 중 경제력이 뒷받쳐주는 국가들은 러시아의 기종을 구매하거나 냉전 종식 후 미국의 동구권 F-16 수출 등에서 볼 수 있듯 서방 무기 체계를 도입하. 게다가 돈 없는 국가들은 애초에 5세대 기종은 구매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4.5세대에서도 F-16 이상의 중형 전투기 구입도 머뭇거리고 있으며 대부분 경전투기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쪽에선 이미 서방 세계의 FA-50과 그리펜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물론 그런 돈 없는 국가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20에서 30년 내로 4.5세대 혹은 5세대기를 획득하려 노력할 국가들이 있기는 한데 이들 중 상당수는 베트남처럼 중국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5세대기가 필요한 국가들이다. 러시아의 LMFS는 적어도 9세계 및 3세계 내에서 중국제에 비해 수요가 높기는 하겠지만 서방권 혹은 친서방으로 돌아선 국가들에 대한 경쟁 마케팅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한국은 그 3세계 국가들 중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인도네시아를 KF-X의 개발 투자국으로 확보한 상태다. 냉전의 해체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제로 대표되는 동구제보다는 서방제 무기체계 시장의 확대 기조로 나아갔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게다가 LMFS는 국내 수요보다는 해외 시장의 요구로 출범한 사업인데 이래서야 러시아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 혹은 실물이 나온 이후의 사후 지원이 제대로 될지도 미지수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중국과 나름대로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국가인데다 냉전 시절에도 제3세계에 수출하는 전차나 장갑차 등을 다운그레이드 시킨 먼키 모델을 속여 팔기로 악명 높았던 것의 후유증 때문인지 주요 구매 대상국들에게 신용도가 떨어진다. 1. 또 다른 경쟁자로 점쳐지는 인도의 엠커는 현 시점에선
할 테자스조차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인도의 상황으로 볼 때 사실상 제대로 개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인도 공군 측도 테자스와 FGFA의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차세대 전투기인 FGFA조차 이미 한 세대는 좋게 뒤처진 테자스에게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판이니 엠커는 아예 계약이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그리고 서방 측에 포함되는 F3 역시 사실상 KF-X의 경쟁 기종이 될 확률이 적다. 일단 F3는 KF-X와는 급부터 다른 하이급 고성능 전투기라 간단히 말하자면 F-16과 F-15가 동일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점을 차치하더라도 오랜 기간 지속된 평화헌법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제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라 후속 운수 지원 및 부품 조달과 호환성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겹쳐있고 일본산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인 살인적인 도입 가격과 철저히 일본에 맞춰져 개발되는 무기 이는 이미 호주에서 발주한 잠수함 도입 사업 입찰 전에서 일본이 얼마나 무기 수출 외교력이 미숙한지 처참하게 드러났다. FS 2020은 일단 출시되기만 한다면 스웨덴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더해져 서방권 멀티롤 기체 시장에서 상당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하지만 이쪽은 일단 현용 기체인 그리펜의 판매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2013년 승인된 스웨덴 공군의 제임주 39E형 도입 계획에 따르면 납품 시기는 2018에서 2026년으로 잡혀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부사가 신규 스텔스 기체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